개인회생 하시면 부담을 많이 가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절차를 이용하시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개인회생의 장단점, 그리고 그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문의 주시는 분들은 실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개인회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개인회생은 관련 법에 의해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고, 개인회생의 경우 3년 동안 개인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한다면 변제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모두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하시면 부담을 많이 가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절차를 이용하시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현재 채무자들이 받고 있는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지명령 혹은 보전처분을 법원에서 해주시게 되는데요.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이 나오면은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약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말로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지명령은 간혹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인가가 나게 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수행하셔서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의 장점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모든 빚을 면책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는 자체만으로 면책받는 것은 아니시고요. 3년 동안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3년 동안 변제를 하시면 법원에서도 법에 따라서 이후 남은 모든 채무를 면책하게 됩니다. 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빚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두 번째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의 장점은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걱정하시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을 하시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면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가 남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인 정보가 공유가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더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추가 대출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단점이라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실질적인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떠한 절차가 있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고 보전처분 혹은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신청 후 보전처분 금지명령이 내리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시결정이란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채권 이의 기간을 거쳐서 채권자들로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요. 개시결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열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인회생을 법원이 인가를 내줘도 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채권 이의 기간이나 채권자 집회가 마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이에 특별한 결격 사유나 채권자들의 반발이 없다면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 변제 계획 인가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회생 인가랑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으로부터 변제 계획 인가까지는 이론상으로는 약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실무상으로는 4개월보다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보정 명령이라 함은 개인 회생에 있어서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을 채무자에게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서 개인회생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게 되면 개인회생에 대한 대부분의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향후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액을 납부하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면책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면책까지 받게 되면 더 이상 채무자로서는 모든 빚과 채무가 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갚을 빚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계획안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개인회생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이,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담보 채권을 제외한 기타 채권은 10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금의 기준 초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개인회생 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취지는 개인회생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모두 탕감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짧은 시간 내에 또다시 대출이나 빚을 얻은 후 다시 개인회생을 통해서 또 면책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반복적인 개인회생의 신청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면책 이후 신청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회생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하셔서 일단 신청이 들어간 개인회생은 최대한 인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고 기각을 받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후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 기각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의 장단점,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하여 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여서 별도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